춤사위 곽의진. 단골레 있는가? 조씨 댁은 오른쪽 귀퉁이가 곧 내려앉을 것 같은 슬레이트 지붕 앞마당에서 단골 강씨를 찾았다. 으따 오메, 오시었어.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단골레가 방문을 열고 쪽마루를 내려서며 조씨 댁을 맞았다.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러므니라. 안 그래도 목욕제게 몸 씻고 있었구만이라. 40을 간 넘긴 그녀는 작은 키에 갸름한 얼굴이었다. 요염하기도 했다. 그녀가 소복을 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할 때 국구경을 하는 여기저기서 아이고매 잘한다. 참말로 이삔 거 하는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단골들은 몸 자태부터 여인으로서 특별해야 했다. 얼굴 곱고 목청 좋고 춤 잘 추어야 한다. 그것은 긴긴 밤 국구경을 하는 사람들의 눈요기, 귀요기가 되어 대리만족을 만들어내야 하는 때문이다. 단골레 강씨는 굿할 때 반주를 맡는 악사 강대주 씨와 몸태 곱기로 소문난 박씨 단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 나이 16세 때 김씨성을 가진 노총각과 결혼했으나 결혼 2해째에 김씨가 횡사하고 말았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무업을 이어받으라는 현시였다. 그녀는 갓난아기 적부터 강보에 쌓여 구판 한 구석에 던져져 부모의 구판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컸다. 구판은 보통 10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칭얼대지도 않는 것은 어미 뱃속에서부터 굿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들 입바말을 찧었다. 어미가 굿하는 줄 알제? 저것이 크면 굿을 얼마나 잘할끈? 몸태 이삔 거 봐. 구판 휘어져 껐는디. 그녀가 읍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제법 처녀티가 나는 그녀에게 마을 사람들은 단골로 제격이라며 군침을 삼키기 시작했다. 아니어라. 나는 단골레 안 할라요. 죽어도 안 할 것인게. 그녀는 그때마다 악다구니를 부리며 구판에서 멀리 달아났다가 어미한테 붙잡혀 오기도 했다. 그랬더라도 그녀는 영락없는 무녀였다. 소리하지 않아도 목청을 할 수 있었고 춤추지 않아도 몸매에서 풍기는 춤사위가 빼어나게 돋보였다. 그녀의 어미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보다 낫다고 이음굿을 받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단골 일을 시작한 것은 무계 집안의 채씨와 재혼하면서부터였다. 굿을 하지 않으면 그녀에게나 집안에 또 다른 횡사가 있을 것을 알고 있기에 체념했고 부모의 구판을 따라다니며 태교적부터 익힌 것을 토대로 굿을 시작했다. 그녀의 굿은 날로 인기가 높았고 재능 있는 단골로 인정받으면서 가을 도부가 벼 50여 가마를 웃돌았다. 해마다 한두 차례씩 받는 보수를 도부라고 하는데 봄철 보리 수확기에는 봄 도부를 받고 가을철 벼 수확기에는 가을 도부를 받았다. 어야, 혼 건지무텀 해야겠제? 조씨 댁이 작은 경대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강씨에게 말했다. 그래야지라. 그런데 이장은 새벽부터 먼 일로 객가에 갔답디요. 개꺼도 하러 갔제. 그래도 일찌감치 이장 눈에 띄기 망정인께. 안 그랬으면 들물 들어왔다 나갈 적에 시체가장 쓸어갈 뻔했어야. 그란게 말이여. 새벽녘 바닷물에 잠겨있던 학바위 여가
해무에 묻힌 채 드러났을 때 이장 소 씨는 포그 아래쪽에서 갯바위를 뛰어넘으며 파래를 뜯고 있었다. 여느 날보다 파래 수확이 좋아 해무 속에서도 여기저기 갯바위를 훑다가 뾰족바위 쪽에 둥둥 떠있는 해파리를 보았다. 어쩌놈의 해파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고 바다 농사가장 망칠라고. 요즘 갑자기 많은 양의 해파리가 나타나 고기잡이 그물에 그놈들만 걸려든 것을 두고 궁시렁거리면서 이장은 들고 있던 꼬챙이로 해파리를 물속으로 밀었다. 아이고 엄매야. 꼬챙이로 해파리를 건드리던 소씨는 깜짝 놀랐다. 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해파리라며 꼬챙이로 민 것은 해파리가 아니고 시체였다. 땡감으로 물들인 치마가 부풀어 있어서 해파리와 흡사했다. 이장은 혼비백산 뒤쪽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놀란 가슴 누르며 엎어져 있는 시체를 꼬챙이로 밀고 다시 봤을 때 물 위에 떠 있는 시체는 딸깍구미에 사는 박신호인이었다. 어메, 이것이 뭔 일일끄나. 이장은 그 길로 포구를 벗어나 마을로 달렸다. 이장은 마을 해관으로 뛰어들어가 마이크를 잡고 전원을 켰다. 나 이장이요. 내 말 참 들어보시오. 그 포구 아래쪽 학바위에 딸깍구미 사는 할머니가 죽어있더란 말이오. 그랑께 시체요, 시체. 마을 사람들은 빨리 나오시오. 할머니 건져내야 쓰겄어라. 떠밀려 가기 전에 말이오. 다시 알리겠소. 이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반복해서 박신노인의 죽음을 알렸다. 이장의 안내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회관마당으로 모여들었다. 분명 시체든가. 아니요, 딸가꾸미 할머니란 말이오. 뭔 일일까? 혼자 사는 늙은이가 뭐덜라고 객가에 나갔을 건. 마을 사람들은 소씨를 앞세워 폭우로 내달렸다. 마을에서 제일 젊다는 청년 한가는 경운기에 빈 쌀포대를 싣고 따라왔다. 시체는 뾰족바위에 치마가 걸려 있어서 멀리 떠밀려 가지 않은 성 싶었다. 소씨와 한가가 양쪽에서 갈퀴를 던져 박노인의 시체를 건져냈다. 누구라도 섣불리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은 경운기에 실어 집으로 옮겨졌다. 우선 급한 것은 서울 산다는 외아들 은석에게 알리는 일이었다. 박노인과 제일 가까이 지낸 조씨 댁이 방을 뒤져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그러나 몇 번을 눌렀어도 전화를 받는 이가 없었다. 조씨 댁은 전화번호를 이장에게 주면서 계속 연락하라 시키고 단골네 강씨 집으로 달린 것이었다. 어지게 하다가 강물에 빠졌다요. 어쩌녕 나절 썰물에 갯가루 가끗지. 발이라도 헛디뎠는가? 그랑께요. 아들도 서울서 잘 산다지요? 잘 살면 못한다인가? 조씨는 단골네에게 가시박힌 말을 던졌다. 어째 나한테 성질 부려? 그놈의 늙은이 아무리 삼복에 해가 질다 해도 해 떨어지기 전에 갱물가 벗어나야 한디 욕심이 많아서 혼자 멀리까지 들어간단께. 요참에도 틀림없이 쬐끄만 더 하다가 일 당했을 거요. 그런데 그 망자 아들 지금 어디 있다요? 그랑께 애미 죽은 줄도 모르고 어디서 자빠져 있는 거 전화도 안 받더만. 핸드폰은요. 집 전화만 벽작에 큰지막히 적혀 있고 핸드폰은 없었어. 며칠 전에 왔다 갔지라? 그려 자가용 타고 왔단께. 아들 왔다 간 날 놀러 갔더니 지가 아들이 큰 회사를 차렸다고 자랑했지만 난 그 늙은이 안 부럽단께. 어찌 안 부러워라. 속내는 뭔 걱정이 있는 것 같아. 여그 일은 맡기고 나 가네.
예, 걱정 마시고 그쪽 일이나 서두르시오. 단골레는 조시댁이 손사래를 치며 집 밖으로 나가자 곁방으로 들어가더니 흰 창호지가 담긴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쪽마루에 앉아 가위로 종이를 오리기 시작했다. 넋을 오리는 것이었다. 죽은 자의 형상을 창호지로 오려 그것을 망자의 넋이라 칭했다. 그녀는 치마 입은 종이 여자를 순식간에 만들어냈다. 그녀는 밥집알을 준비하고 질배와 신대를 찾았다. 언제라도 쉽게 굿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 뒤에서 텃밭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불렀다. 굿판을 버릴 때 악사가 되어줄 남편이었다. 남편 말고도 두세 명이 더 그녀를 도와야 했다. 단골레는 마을 사람들을 뒤따르게 하고 감리 바닷가로 향했다. 신대를 들고 신대 끝에 이어붙일 대나무와 사해 용왕신표를 세울 대나무, 징, 장구, 돗자리를 약자들과 나누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준비한 재물을 머리에 이고 뒤를 따랐다. 아이들까지 합세한 구경꾼들도 따랐다. 마을 앞 바닷가로 나이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행렬이 길게 늘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제터에 도착할 때까지 조용했다. 어떤 의식 앞에 함부로 말대거리를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었다. 맨 먼저 도착한 단골레는 평평한 바위돌 위에 돗자리를 깔고 제상을 차린 뒤 종이 깃발이 나부끼는 대나무를 띄엄띄엄 꽂았다. 5미터 길이의 신대 상부에 망자의 생년월일과 성명을 저어넣은 긴 배가 바람에 나부꼈다. 단골레는 술과 밥을 섞어 버무린 것을 금 바가지에 들고 나와서 바다 여기저기에 던지며 말했다. 오늘 당신을 씻어줄 텐께 어서 나오시오. 어서 나와 말해야 쓰겄소. 그녀가 술 섞인 밥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망자를 따라 붙어온 사해의 잡기를 달래어 보내고 망자를 맞이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재미 그릇에 담긴 복사를 주위에 뿌렸다. 산신과 용왕에게 마음의 흔적을 남겨 보살핌을 주십시오 하는 의식이었다. 사람들은 숙연한 자세로 그녀의 몸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징을 치면서 사설을 읊기 시작했고 역사는 피리를 불었다. 피리 소리는 신을 청하는 소리로서 사설 뒤에 깔렸다. 그녀는 용왕당에 축원을 드리고 피리를 불던 남편은 물가에 서서 바다를 향해 고함을 쳤다. 동해 청제 용왕 강원 왕씨, 남해 적재 용화. 그의 고함 중에 소리는 매우 길고 끝이 축 처지는 부름이었는데 그는 사해 용왕과 중앙 황제 용왕까지를 모두 소리쳐 불렀다. 부르는 소리 끝으로 단골레가 자루에 넣은 돼지 새끼를 제수로 바다에 힘껏 던지자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가라앉았다. 그 절차를 끝낸 후 징과 장구 소리에 맞춰 망자를 부르는 노래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보리밭 이랑을 타고 부는 바람인 듯 흰 옷자락이 너울너울 날렸다. 징 소리는 긴 여운으로 바닷속 깊이까지 울렸고 장구 소리는 보리밭 이랑 사이로 부는 바람을 타고 물결을 이루며 여기저기 넘나들었다. 그녀는 바람결 따라 손대를 쥐고 흰 나비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망자의 넋이 강신토록 하는 손대잡기인데 이때의 손대는 한지와 가는 대나무 가지로 만든다. 망자의 넋은 이 손대를 타고
손대를 잡은 사람에게 내리는, 즉 강신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춤을 추면서 단골레는 들고 있던 손대를 조시댁 손에 쥐어주었다. 조시댁은 무릎을 꿇고 앉아 쌀이 담긴 차배기에 꽂힌 손대를 잡고 긴장했다. 단골레는 신이 강신하기를 기원하는 무가를 부르면서 춤을 추었다. 해동조선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항리. 불쌍하신 망자씨, 연금 있는 말소리 듣고자 손대각시님을 모셨습니다. 귀 어둔 손님이여, 눈 어둔 손님이여, 시두 손님, 자님 손님, 연금 영타기로 손대각시님을 모셨으니 항아동심에서 단어께 찬물찍 들여 연금 있고 기념 있어 훨훨 내리소사. 손대를 잡고 있는 조시댁 한테서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이 내리지 않은 것이었다. 단골레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휘 둘러보다가 검은 모자를 쓰고 카메라를 목에 건 채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낯선 여자를 쳐다보더니 그녀의 손목을 왈칵 잡아당겼다. 사라져가는 민속을 사진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려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프리랜서 이미래였다. 이미래는 섬마을에서 씻긴 굿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부랴부랴 그곳에 당도해 구경꾼들 속에 끼어 사진을 찍으며 세세한 기록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굿을 진행하던 단골레가 느닷없이 손목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자 이미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팔을 빼냈다. 단골레 강씨는 소나기에 힘을 가해 그녀를 끌어냈다. 그리고는 조시댁이 잡고 있던 손대를 이미래에게 쥐어주었다. 그녀는 옴짝달싹 못하고 무릎을 꿇은 채 손대를 쥐고 있었다. 단골레는 진과 장구를 더 크게 울리라고 지시하며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불쌍하고 가련하신 밀양박씨, 망자씨가 수중에 잠겼으니 삼원구백을 맞아다가 씻기시나 해갈천도시켜 왕생극락 보내자고 삼원구백을 맞으러 왔으니 싸게 오시오. 불쌍하고 가련하신 박씨 망자씨, 삼원구백 고이 맞아 씻기시나 해갈천도 시키자고 이정성 나서자고 온상받아 각상받아 등 돌아놨습니다. 서리 말고 오시소사. 내 집 찾아오시소사. 저기 오는 저 망자는 그 어이 서럽던가. 옷 같은 두 미간에 구슬 같은 눈물지어 실무상 고개 넘어올 적에 앞이 어두워 못 오는가. 흔적 있고 자치 있어 훨훨 내리소사 내리소사. 그때였다. 이미래가 두 손으로 잡고 있던 기다란 손대 끄트머리 댄입이 떨기 시작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렸다. 내린다 내려. 옳지 강신하셨구먼. 이미래는 저도 모르게 흔들리는 손대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함께 온몸이 떨렸는데 징소리와 단골레의 주술 소리에 체면에 걸린 듯 정신이 호몽해졌다. 자신의 혼이 어딘가로 달아나고 다른 이의 혼불이 그녀 안에 들어차는 느낌이었다. 이제 이미래의 얼굴은 혼이 반쯤 나간 듯 수더분한 늙은이의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늙은이의 오래 묵은 외로움이 이미래의 얼굴에 겹쳐 보였다. 이미래는 손대를 든 채 서서히 일어났다. 처음엔 손대의 댄잎 끄트머리가 조금씩 떨리는가 싶더니 이미래가 일어서자 손대는 전체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단골레는 소리를 더욱 높여 무가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이미래는 일어서서 누군가를 찾는 눈빛으로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다. 으따, 우메?
망자가 누굴 찾는단가? 아들 찾으려고 그러겠지. 시방 이 마당에서 누구를 찾겠는가? 그러지. 남편 일찍 죽고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은 아직 안 왔구먼. 여기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수군거리는 말소리가 들렸다. 어야, 통화했다고 그랬지? 조씨댁이 이장에게 물었다. 중학교 다닌다는 손자하고 했은께 지가 아버지한테 연락하겠지라. 조씨댁은 이장의 말에 고개를 주걱거리며 손대를 잡고 있는 이미래를 바라봤다. 이미래는 손을 내저으면서 무슨 말인가를 할 듯 입을 오물거리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북의 동상, 그렇게 한숨만 푹푹 내쉬지 말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게. 조씨댁이 망자에게 털어놓으라고 재촉했다. 그러고 말거라, 성님. 어서 싸게 털어버리고 한 남기지 말고 훌훌 날아가야 한단께요. 이미래는 마을 여인들이 한마디씩 뱉으며 위로를 하자 손으로 가슴을 쳤다. 싸게 털어버려. 그렇게 갑갑증 내지 말고 털어버리시오. 단골레가 이미래의 머리를 손으로 치면서 말했다. 그러자 이미래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녀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급히 동네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여겨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마을 노총각 칠수 곁으로 다가가더니 칠수의 손을 꽉 잡았다. 은석이, 우리 은석이. 망자의 혼이 신 이미래가 드디어 말을 토했다. 조용히들 하시오. 인자 터졌어. 단골레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며 손짓을 했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 정막이 깔렸다. 바람도 멈췄다. 숨소리조차 멎었다. 갯내음만 진하게 떠다녔다. 아가, 우지 마라. 내 새끼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찾아왔겠냐. 이미래는 동네 청년 칠수를 덥석 끌어안으며 그렇게 말했다. 칠수는 뜻밖의 상황에 어리둥절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러자 단골레가 칠수 곁으로 다가서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야, 칠수 총각,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은석이가 되어주시게. 은석어미가 시방 자네를 은석이로 생각하고 있은께. 그렇지만. 칠수는 뒷걸음질 쳤다. 이미래는 칠수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 흘렸다. 이미래의 눈물이 칠수의 등에 뚝뚝 떨어졌다. 망자의 넋이 이미래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의 한을 주체치 못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미래의 입을 통해 터져나올 어떤 말을 기다렸다. 객지살림 얼마나 힘드냐. 불쌍하다 내 새끼. 은서가. 단골레는 손대를 잡고 있는 이미래를 다독거리며 거들었다. 망자는 입을 달싹거렸다. 단골레의 말대로 털어놓아야 갈 길을 제대로 갈 것이었다. 그랑께 내가 죽어야 안 쓰겄냐? 내 하나 목심 끊으면 너그 처자식 잘 살 수 있을 것인께. 너그들이 잘 산다면 너그들 믿고 여직 목심 붙이고 있었는디 인자 죽어도 된께. 죽을 나이도 되었은께. 이미래의 입을 통해 망자가 그렇게 말하자 모여있던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그렇지 않아도 물에 빠져 죽은 연유가 궁금했던 마을 사람들은 귀가 솔깃했다. 갯바위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학바위 움푹 들어간 곳에 빨간 정화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 이장은 조씨 댁과 함께 고개를 갸웃거렸던 참이었다. 뭔 말인가? 동상이 죽을 나이 되었다고 하면 나는 폴세 죽어야 혔겠네. 조씨 댁이 망자의 혼이 씬 이미래의 등짝을 치면서 한마디 했다. 이미래는 조씨 댁의 말에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며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렸다. 처연했다. 박 씨는 수박 한 덩어리를 들고 갑자기 찾아온 아들이 반가웠다. 어쩐 일이냐?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오더니 이 삼복 중에 뭔 일이라냐? 이거 엄니 생명보험이요. 은석은 큰 수박 덩어리를 옆으로 밀며 누런 봉투에서 불쑥 보험 증서를 꺼내 보였다. 생명보험이 멋이라냐? 죽으면 돈 나오는 것 말이오. 어냐? 그랑께 사람이 죽었을 때 큰 돈이 나온다는 그거? 돈도 없는데 뭐하러 이런 걸 들었다냐? 그러고 나 죽어서 돈 나오면 못한다냐? 못하긴요. 엄매 죽으면 자식들이 욕이나게 쓰지요. 은석의 말에 박 씨는 입을 다물었다. 속으로는 그러면 나 죽기를 바라겠구나 했다. 엄매, 사실 서울서 힘들요. 이참에 부도난 거 처리 못하면 난 감옥행이요. 공장일 바빠서 아베 제사에도 못 왔음시로 몸 부도가 나야. 그러고 뭔 감옥이냐? 박 씨는 생명보험 증서를 옆으로 밀면서 볼멘 소리를 했다. 이렇게 답답하다니까요. 그동안 엄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요? 말해보시오. 그렇게 힘들면 얼마 안 되는 놈 팔아서 가져라. 나사 몸뚱이 의지할 방 한 칸만 있으면 된께. 그 돈이 몇 푼이나 되겠소? 이놈 3억짜리요. 잘 챙겨 놓으시오. 은석은 매몰차게 혼잣말만 뱉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박 씨는 은석이 자동차에 시동 거는 소리를 들었다. 박 씨는 오른쪽 무릎을 짚으며 어렵게 일어나며 말했다. 그렇게 가면 내 속은 어쩌겠냐? 그러나 박 씨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을 때는 은석도 은석이 타고 온 까만 세단도 보이지 않았다. 박 씨는 방으로 들어왔다. 보험 증서만 댕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놈을 어째 잘 챙기라고 했냐? 박 씨는 누런 봉투를 들고 증서를 꺼내봤다. 글자만 크면 더듬거리면서 읽을 줄 아는데 그 증서의 글자는 너무 작았다. 박 씨는 오래도록 증서를 만지작거리며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오늘 새벽 TV 뉴스에 보험 들어놓고 그 보험 타려고 가족을 죽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박 씨는 오만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나한테 해준 게 뭐요? 하면서 나가버린 아들의 말이 귓불 끝에서 대롱거렸다. 섬뜩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박 씨는 해걸음에 슬그머니 일어나 폭으로 향했다. 해가 기우는지 서녁 하늘이 불그레하게 물들어갔다. 그러면 그라제. 단골레는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이고 고생했구만이라. 인자 툴툴 털었지라. 단골레는 이미래에게 하는 말인지 망자 박 씨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소리를 하며 이미래의 등을 다독거리며 손대를 받았다. 이미래는 단골레가 손대를 받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잠깐
어지럼증이 일었다. 기운이 쏙 빠져나간 듯 했다. 이미래는 구판에서 떨어져 바다를 향해 앉았다. 뭔가 이상했다. 물에 빠진 할머니가 자살했을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엄습했다. 두려웠다. 그녀 자신한테 귀신이 붙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이제 단골레는 씻길 준비를 했다. 진 씻김을 하기 위한 준비였다. 제인들은 돗자리를 말아서 세웠고 향물과 쑥물을 타서 그 돗자리를 씻겼다. 망자의 넋을 씻기는 의식이었다. 다음에 바닷속에 넣어두었던 질배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노주발 속에 흰 창호지로 오려 만든 망자의 넋은 질배 끝에 묶어 바다에서 끌려왔다. 단골레는 그 하얀 질배를 어깨에 걸치고 딸깍꾸미 박씨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바닷가에 있던 마을 사람 모두 그 뒤를 따랐다. 단골레는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사람들도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이미래는 망설였다. 그러나 아직 체면이 덜 풀린 듯 이상한 예감이 들고 여기서 포기하면 억울할 것 같아서 끝까지 씻긴 것을 보기로 했다. 준비들 하시오. 제상을 차리고 마른 씻김으로 들어가요. 혼을 건져온 단골레는 마른 씻김으로 들어갔다. 곡물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사제자인 단골이 음악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함으로써 신을 대접하고 인간의 소원을 비는 것이다. 단골은 노래와 말을 통해서 신의 내력을 풀고 신에게 인간의 처지를 설명하며 기원과 축원을 하는 한편 액을 막기 위해 주문을 외운다. 단골네는 처음 안땅을 시작으로 굿을 이끌어갔다. 안땅은 대청마루에서 여러 조상에게 오늘 밤 밀양박씨를 위한 굿을 한다고 고하는 대목으로 굿을 할 때 징, 꽹가리, 장구를 두들기고 피리를 불며 아쟁을 켜기 때문에 여러 조상께서 놀라지 마시고 같이 오셔서 즐기시라는 것이다. 불쌍하신 망자님 씻기시나 해갈 천도시켜 왕생극락하시라고 마당생기 뜰생기 야락잔치 나서 온데 어찌 성주본관 주인을 모르겠소. 단골레가 대청마루에서 안땅을 끝내고 제상이 차려진 마당으로 내려섰다. 대문을 향해 병풍이 쳐 있고 병풍 위에 망자의 옷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병풍 앞에 제상이 차려 있는데 단골레는 씻김을 하는 망자를 비롯해서 상을 차려놓은 조상이나 생시의 친구였다가 망자가 된 영혼들을 불러들이는 초가망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한지를 가늘게 접어 옆전의 원형이 길게 이어지도록 오린 것을 여러 가닥 모아 만든 지전을 양손에 들었다. 그녀는 그 지전을 들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 산도 쉬어가고 저 산도 쉬어가고 양우양산을 쉬어갈 때 동네 들어 동네 자망 박내 들어 박내 자망 시름시름 쉬어갑시다. 물 들었다가 쓰는 것은 사회의 용왕 법이로세. 바람 불고 비 오는 것 하나님의 조화로세. 사람 죽고 사는 것은 염라대왕의 조화로구나. 단골 강씨가 구성진 가락으로 노래를 부르자 모여 구경하는 사람들 속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산도 쉬어가고 저 산도 쉬어가고 양우양산을 쉬어갈 때 동네 들어 동네 자망 시름시름 쉬어갑시다. 물 들었다가 쓰는 것은 사회 용왕 법이로세. 바람 불고 비 오는 것 하나님의 조화로세. 사람 죽고 사는 것은 염라대왕의 조화로구나. 단골 강씨가 구성진 가락으로 노래를 부르자 모여 구경하는 사람들 속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넋이로세, 넋이로세. 넋인 줄을 몰랐더니 오늘 보니 넋이로세. 넋신랑은 오시거든 넋당석에 모셔오고 넋당석 몰아올 때 앞 어두워 하실까봐 연지등, 자래등, 초롱등 불 밝히고 대마정, 소마정, 당석마저 오시더라. 당골레는 왼손엔 넋당석을 오른손엔 지전을 들고 노래하다. 노래가 끝날 무렵에는 지전을 앞으로 힘껏 흩뿌렸다. 그것은 장구와 필이 아젠가 징후로 장단을 맞추고 있는 악사들에게 장단을 바꾸라는 신호였다. 이어 당골레는 대나무 자루에 헝겊을 싼 장구채로 장구를 비스듬히 비껴 세워 들고 장구의 궁편을 두드렸다. 장구를 잡은 손에는 손때도 함께 들려 있었다. 마을에 밤이 깊었다. 당골 강씨는 제석굿 대목으로 넘어갔다. 가정의 번창과 풍요를 노래하는 내용과 복을 불러들이는 주술적 행위가 가득 차 있다. 강씨는 흰색 치마 저고리에 흰색 장삼을 걸치고 고가를 썼는데 강신무들이 입은 무복처럼 화려하지 않고 불교의 복색과 비슷했다. 제석굿의 초두는 진양조부터 시작되었다. 당골레는 육자배기의 유절 형식으로 이끌었고 악사들은 장구와 징을 치며 강씨와 함께 소리를 매기다가 또 후렴을 주도했다. 살풀이 장단에 무가가 끝나면 구거리 장단에 맞춰 복개를 두드리는 복개춤을 추며 무가를 불렀다. 오시더라 오시더라 천황제석 1월제석 관음보살이 오실 적에 저 중에 칠해보소. 얼굴은 관옥이요 품체는 두목이라. 어이야 나 제석님이 왔네. 중 하나 내려왔네. 중 하나 내려왔네. 저 중에 칠해보소. 저 중에 맵시 보소. 염주는 목에 걸고 단주는 팔에 걸고 흐늘흐늘 내려왔네. 당골레가 무가를 부르면서 복개춤을 춘 후 진각 꽹가리 장구와 피리를 다루는 악사들을 향해 말했다. 상자씨, 예. 악사들은 당골레의 부름에 동시에 대답했다. 중오고 대사오고 육관대사 성진 왔소. 질 때가 어이되었소. 바쁘면 서서 가고 안 바쁘면 앉아 가고 상자의 처분에 달렸소. 예, 질 때는 바쁘지 않으니 앉아서 쉬어가시오. 구판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고스란히 지키면서 당골레의 노래와 춤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가슴 앞에서 지전을 든 손을 엇갈리고 팔의 위치를 서로 바꿔가면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구순 밤이 깊을수록 그 열기를 더해갔다. 마당 한쪽에는 모닥불이 타고 있었다. 굿의 열기는 더해가는데 밤이 쓰리 내려 습한 기운과 한기가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자연스레 모닥불이 하나 둘 더 피워 올려졌다. 모닥불은 기세 좋게 타올라 긴 불기둥을 만들어 하늘로 치솟았다. 그런 중에 당골레는 넋 올리기 대목을 시작했다. 당골레는 병풍에 걸쳐 놓았던 망자의 옷을 사람이 평상시 입는 형상 그대로 맞춰 바닥에 놓고 병풍 위에 올려놓았던 종이 넋을 떼서 펼쳐놓은 옷의 가슴 부위에 얹었다. 종이 넋은 한지로 사람 모양을 우려 만든 조형물로 망자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망자의 모습이며 씻긴 굿의 모든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무구가 되는 소품이었다. 당골레가 다시 무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엄모리 장단의 넋을 청하는 대목이었다. 왼손의 넋당석을 오른손의 지전을 들고 서서 무가를 부르다가 넋당석을 내려놓고 지전을 앞으로 쳐서 장단을
흘림으로 바꾸었다. 오르소사, 오르소사, 넋이라도 오르시고 신의 칼에 오르소사. 그때 마침 은석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아이고, 은석이 왔구먼. 아들 왔어?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이미래는 아들이 왔다는 말에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은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미래와 눈이 마주치자 은석은 고개를 돌렸다. 단골레는 모두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히 하라 지시하고 은석을 선뜻 잡아 끌었다. 은석은 눈을 내리깔고 단골레에게 끌려 구판 안으로 들어갔다. 단골레는 종이 넋을 은석의 머리 위에 얹고 지전을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다. 머리 위에 얹어놓은 종이 넋이 지전에 붙어 따라 올라와야 하는 의식이었다. 은석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엄매 곡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단골레는 지전으로 은석의 머리를 세게 쳤다. 울 자격도 없는 놈. 단골레는 속말을 하며 거칠게 지전을 흔들었다. 지전의 넋이 붙어 올라오는 상태를 보아 망자의 넋이 어떤 신기인가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식 절차였다. 대개의 넋은 바라던 씻긴 굿을 받으니까 좋아라고 얼른 오른다고 한다. 그것은 씻긴 굿을 베풀어주는 유족의 정성에 대해 망자의 넋이 만족하는 표시이다. 그러나 단골레가 은석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시도한 넋 올리기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두 손 모으고 싹싹 빌어. 단골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은석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어 앉은 채 손을 비볐다. 으따, 음에 어쩔까. 넋이 쉽게 안 오르는구만. 뭐나니 그리 많아 넋을 못 올리는만요. 할 수 없소. 단골레는 오르지 않는 넋 올리기를 끝마치고 바닥에 펴놓은 망자의 생시에 입었던 옷 위에 지전을 내려놓았다. 다음엔 영도마리와 이슬털기 차례였다. 씻긴 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인 넋을 씻기는 정화의례였다. 씻긴 곳의 거리에는 정과 부정을 구분하고 정을 추구하는 관념이 지배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온갖 생시의 냄새를 씻는 것이며 또한 생시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넋 올리기 때 펼쳐놓았던 망자의 옷을 돗자리에 올려놓은 다음 돗자리를 둘둘 말아서 지프로 묶었다. 둥글게 말린 돗자리 속에 집다리와 넋을 담고 복개를 덮은 밥그릇을 넣었다. 그런 다음 다시 그 위에 집다리, 누루, 집다리 순으로 올려놓았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소뚜껑을 덮었다. 단골레는 숟가락을 꽂은 지전을 들고 넋을 청하는 엄모리 장단에 무가를 부르면서 춤을 추었다. 이번에는 지전을 한쪽씩 번갈아 가며 소뚜껑 위에 올려놓았다가 쓸어내리면서 이미 죽은 허망한 인생 씻겨나 주자는 내용의 무가를 불렀다. 넋이로새 넋이로새 넋인 줄을 몰랐더니 오늘 보니 넋이로새 신이로새 신이로새 신인 줄을 몰랐더니 오늘 보니 신이로새 넋신랑은 오시거든 넋당석에 모셔오고 신일랑은 오시거든 신당에 담아 모셔오고 신넋이 오시거든 화기사단에 모십시다. 불쌍하신 망자씨는 씻김받아 오시자고 영계받아 놓았습니다. 단골레는 말아놓은 돗자리를 들고 단순한 동작에 춤을 추면서 무가를 하다가 다시 복개로 넋 그릇을 두드렸다. 그녀는 마지막 흘림 장단을 치면서 씻김의 전 과정을 끝맺었다. 마무리로
돗자리 속에 넣었던 망자의 옷을 펼치고 그 위에 손대와 넉당석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나도 뻗치고 망자도 뻗친께 잠시 잠깐 쉬었다 가야겠소. 씻김 대목까지 끝냈을 때는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단골레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무릎을 구부려 턱을 고이고 앉아 곰방대를 입에 물었다. 흰 소복을 하고 흰 장상과 흰 꽃가를 쓴 단골레는 장시간 굿을 진행하느라 많이 지쳤는데도 고운 자태를 보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곰방대는 연륜 있는 단골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턱을 괴고 앉은 단골레의 얼굴을 담배 연기가 에워싸면서 신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은석은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어째 인자 왔냐? 조씨댁이 말했다. 은석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라제, 시방, 뭔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 그 짬을 틈타 부엌에서 녹들을 갈아 쏜 죽이 나왔다. 단골레와 악사들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곳에서 늦게까지 망자의 넋을 지키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단골레는 녹두죽 그릇을 밀치고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다음 일어섰다. 싸게 한 그릇씩 후루룩 들이마시고 일 끝냅시다. 고풀이와 길 닦음이요. 씻긴 곳의 마지막은 고풀이와 길 닦음이었다. 고풀이는 망자의 맺힌 골을 풀어주어 오왕 근심 없이 극락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거리이다. 매듭이 풀려야만 망자의 맺힌 한이 모두 풀리고 망자가 저승길로 순탄히 간다는 의식이었다. 매듭이 다 풀면서 망자의 넋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길을 닦아주는 길 닦음의 절차이다. 단골레는 살풀이 장단에 무가를 부르며 질배를 흔들어 묶인 매듭을 풀어나갔다. 매듭은 술술 잘 풀렸다. 단골레는 매듭이 잘 풀리자 생각밖이라는 듯 반가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매듭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라제 그케 수월케 매듭이 솔솔 풀릴라고. 단골레가 안간힘으로 질배를 잡고 흔드는데 마지막 묶인 매듭이 풀리지 않자 구경하고 서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허, 이러다가는 구판 끝이 없겠구먼. 피리를 불고 있던 악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장구채를 잡고 있던 악사도 땀을 뻘뻘 흘리며 안간 힘으로 골을 풀라고 애를 쓰는 단골레를 쏘아보았다. 어야, 단골레, 안 풀리는 매듭 잡고 그렇게 실랑이 하다가 심 다 뽑아내지 말고 집어 던져불게. 살다 이런 구판은 처음이요. 그래야 쓰겄네. 이거 죽은 사람 구경하려다 산 사람 잡겠구만. 피리, 아쟁, 장구, 징을 잡고 있던 악사들이 일제히 손을 놓아버렸다. 나도 이런 곳은 처음이요. 단골레는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자신의 잘못이라도 되는 듯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보이며 말했다. 그새 은석은 방으로 들어갔다. 병풍 뒤에 박씨가 누워있는데 은석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오마이카 이불장을 열었다. 박씨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이불장 이불 밑에 넣어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은석의 생각은 적중했다. 은석은 이불 밑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 저고리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3억짜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벌렁거렸다. 3억이면 무너져가는 공장을 되살릴 수 있었다. 은석은 자신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은석이 밖으로 나왔다. 그는 숙연한 표정을 지으며 단골레 곁으로 다가갔다. 그만 끝내고 마무리를 하시죠. 나도 그럴라고 허요. 단골레는 은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돌아다 보았다. 마지막 매듭이 풀리지 않았지만 길 닦은 대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방문턱에 망자의 머리가 오도록 관을 놓고 질배로 관을 덮어 씌웠다. 그리고 남은 질배를 잡고 마당으로 길게 늘어뜨려 성단 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다음 관 위에 쌀을 담은 그릇을 놓고 촛불을 켰다. 어두운 발길을 밝히기 위한 촛불이었다. 그녀는 넉당석과 지전을 들고 질배 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왕복하며 문지르면서 무가를 부르고 다녔다. 어이야, 좋은 데로 가시게. 뒷골 안악이 질배 위에 노잣돈을 놓으면서 말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돈을 들고 길다끔하는 앞으로 다가갔다. 그들도 넋이 가는 길에 쓰라고 질배 위에 노잣돈을 놓았다. 단골레는 망자의 옷을 들고 춤을 추며 밖으로 나갔다. 쌀이문 밖에서 망자의 옷을 불에 태우는 의식이었다. 은석이 단골레 옆에서 지켜보았다. 단골레는 옷에 불을 붙였다. 옥색 명조 치마 저고리는 불길에 쌓여 활활 타들어갔다. 망자의 혼이 위로 위로 오르고 있었다. 단골레가 중얼거렸다. 잘 가시게, 극락으로 가시게. 시갱굿은 새벽녘에야 끝났다. 마을 안악들은 구청을 치웠다. 가학리 마을 앞 너른 공터에 종이꽃으로 치장한 상여가 차려졌다. 박 씨가 이승을 하직하는 길에 타고 떠날 꽃상여였다. 상여는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상여 뒤를 따르던 이장이 은석 곁으로 다가갔다. 어이야, 자네 어머니가 암만 해도 자살한 것 같어. 갯바위 위에 빨강색 장화를 가지런히 벗어놓았더란께. 이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누구 집안 망신시킬 일 있으시오? 은석은 은근히 강압적인 어투로 이장을 을렀다. 이장은 은석의 위협적인 말투에 그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곁에서 떨어졌다. 소복 차림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상여 뒤를 따랐다. 상여는 산등성이를 타고 올랐다. 단골레가 구부정한 자세로 상여 뒤를 따라가는 은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단골레는 답답증이 울컥 집어쳐서 양미간을 찌푸리며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은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미래의 눈에는 연민의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모송의 끝은 어디인가? 망가가 구슬프게 이어졌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살던 집도 놔두고 정든 님도 놔두고 가네, 가네. 나는 가네.